데드캣 바운스 혹은 베어마켓 랠리,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추세적으로 상승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선행지수 손해변동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늘 하락 과정에서도 일시적인 상승이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리딩방 이런 데서 피해를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종목들 뭐 받아가지고 돈만 많이 주고 수익은 돈대로 날리고 뭐라 그랬죠? 제 종목 고르는 비법. 분리 사이트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자. 보면은 여기 보면 대주주 신호등으로처럼 나타나있어. 대주주 재료 숫자 그 다음에 심리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기다 달아서 이 신호등으로 대주주가 괜찮네. 간단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지금 현재가가 얼마고 수심이 과열이다. 지금 지수가 매일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과열 구간이다. 과열 구간에 대형주들은 조금 과열 구간에 돌아왔다. 애플과 애플 협업 업체들 쭉 있죠. 이거 좋다. 굴리트에 들어오면 다 있다. 안녕하십니까. 백배진환 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매일같이 칼바람이 부는 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리스크를 역전시키고 이기는 판을 짤 것인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힘든 시장 찬스는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닥터줌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인데요. 힘든 장 나에게 찾아올 부의 대기회를 위해 어떤 전략으로 대비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교수님 인기가 날로 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좀 한가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한가해야 시장이 좋아지는데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 안 그래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기 참 힘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채널에서도 이게 시장 좀 어떤지 우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정말 시장 어려운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주식시장 좀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저는 기간의 문제인데요. 앞으로 뭐 4, 5개월 정도 보면은 지금 2300 약간 밑돌고 있고 2300 안팎인데 뭐 4, 5개월 정도 보면은 이게 그 저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내년까지 보면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기는 있는데 뭐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경제 변수 제가 뭐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로 경제 주가를 전망하는데요. 이걸 고려하면 2300은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작년부터 원래 좀 안 좋게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선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뭐 3,300 넘었을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뭐 주가를 예측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봅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일평균 수출. 예, 이게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5나 되거든요. 0.85. 예,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 4월에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래서 뭐 수출도 증가하지만 주가가 너무 앞서간다. 예, 결국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뭐 한 1000포인트 떨어졌죠. 예, 그 다음에 비율로 보면 한 30%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 시점에 와서 뭐 6월 기준으로 보니까 오히려 한 14% 정도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식 팔 시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과소평가로 돌아왔구나. 물론 제가 가소평가되면 가소평가 정도가 더 심해질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런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면은 뭐 지금은 제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지금은 저는 주식은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이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금리도 또 다음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인지 빅 스텝인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제적인 상황은 다 어렵죠. 지금 뭐 금리는 올라가고 예,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사실상 그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이라는 주가가 예, 그런 거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그러면 아까 좀 이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보셨는데 반등 조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올 뭐 3분기 중후반 구체적으로 매달 예측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8, 9월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몇 가지 지표를 보는데 우선 그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뭐 우리 소비자 물가 지금
6월에 6.0% 올라가지고 예. 뭐 애한이교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도 5월에 그 8.5% 이 정도 올라가지고 뭐 거의 4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면은 물가 상승률 6월 혹은 늦어도 7월이 고점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8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도 5월을 고점을 해서 6, 7월은 좀 안 좋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8, 9월은 조금, 물론 제 모델상 수치고요. 8, 9월은 좋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제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또 주식을 좀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거든요. 이게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되는데 이게 작년 6월 고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주가도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선행지수.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예측해 보면은 역시 또 예. 8, 9월에는 좀 오르게 나옵니다. 8, 9월에.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그동안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했던 일평균 수출 금액, 물가, 예, 그 다음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3분기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물가, 선행지수, 변동치. 예. 하나는 뭐라 그러죠?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일평균 수출 예. 금액. 이 세 가지가 예. 제일 중요한 지표군요. 예. 예. 이걸 가지고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분기 중후반에는 개선되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더라도 처음에 제가 늙어 기간을 가지고 전망을 해야 된다. 예.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에요. 네. 예, 내년 상반기 들어가지고 이런 지표들이 다시 나빠지거든요. 아, 네, 왜 나빠지는 거죠? 지금 우리 경기가요. 예. 이제서야 정점 치고 수축 국면 초기에 접어들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를 대표적으로 네. 나타나는 지표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요. 네. 이게 2020년 5월을 저점을 치고 올 2월까지 올랐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뭐 앞으로 전망해 보니까 2월을 고점으로 계속 좀 하락 추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락하면 평균 지난 11번 경기 순환에서 19개월이 하락했어요. 19개월. 이제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들어선다는 거죠. 아. 예, 그런데 그 수축 국면에서도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하다 산을 내려오면은 뭐 계속 내려오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예. 언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 언덕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일평균 수출 물가 그 다음에 선행지 순환변동치 이런 걸 예상해 보니까 작은 언덕 정도는 나온다는 것이죠.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선행지 순환변동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예. 뭐 매월 말 그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는데 그때 발표되는 건데 선행지 순환변동치는 앞으로 경기를 예상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만든 지표예요. 예. 근데 거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가고 주가도 들어가고 경제심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고 출하비율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경기에 선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중평균해 가지고 하나 지수를 만들고 그게 선행지수고요. 그다음에 지수 중에서도 불규칙 요인, 뭐 추세 요인 제거하고 사이클만 구한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거든요. 아, 이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네,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산업활동 동향 발표하는데 저는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꼭 봐야 되겠네요. 아까 일평균 수출 동향 그거는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해요. 산업통상자원부. 이거는 좀 매월 1일 날 지난달 통계를 발표합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를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일이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나와서 발표하거든요. 오. 왜 그러냐 한번 거의 높은 분한테 물어봤더니 외국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 외국인들은? 예,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는 실물 경제 지표가 우리 수출입 동향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디 나라로 수출을 많이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품목을 많이 수출했느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지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 비중이 미국으로 늘었다면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죠. 중국이 많이 늘었다면 중국이 늘었고요. 최근에는 아시안 쪽으로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품목별로 반도체가 얼마 됐냐, 자동차가 얼마 됐냐,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얼마 됐냐 이걸 다 발표하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하는 지표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수출입 통계 발표할 때 일평균 수출 금액이 발표하는데 이게 코스피하고 0.상관계수 0.85나 되거든요.
아, 0.85. 예. 와, 예. 그럼 일평균 수출 금액이 좋으면 주가도 물론 거의 동행합니다. 그러네요. 85%면 엄청.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되는 통계 지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서 주식, 우리나라 주식 많이 파는 거예요? 예. 그것도 영향이 있는가? 최근에 우리 주식 많이 팔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 주식보다 대만 주식을 더 많이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예, 그것도 다 보고 팔았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두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총생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4%거든요. 네네. 뭐 내년도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수출이 안 되는 거죠. 대만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고 대만 주식을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뭐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걱정이네요. 하반기 한 9월, 8월, 9월에는 좀 좋아지고, 이제 또 그 내년에는 안 좋고, 그러면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야 되나? 거의 뭐 그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데드캣 바운스 혹은 베어마켓 랠리. 베어마켓 예, 랠리.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추세적으로 상승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선행지수 순환변동기 말씀드렸으면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하락 과정에서 늘 하락 과정에서도 일시적인 상승이 있고요. 뭐 주가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떨어지다가 맞아요. 일정 시간에는 또 반등했다가 또 저점이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어떤 지수나 이런 계속 저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예. 현재까지는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지금 6%대가 됐는데, 예. 그럼 우리나라 한은도 이제 빅스텝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올리는데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이 뭐 7월 달에 빅 스텝 한다, 자이언트 스텝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물가가 6%니까요. 네. 아마 이번 달 하는 금통위에서 우리도 빅 스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BP. 예, 그런데 저는 문제는 지금 우리 경기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은 제가 분석해 보면은 6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에 영향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럼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내년 초가 가지고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나쁜데. 예, 그래서 아마 뭐 이번에는 빅스텝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다음 금통위에서는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미국 시장을 보니까 원유가도 폭락을 하고 일단 주가도 약간 반등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게 반등을 줬더라고요. 예. 그게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또 인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일각에서 나왔거든요.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리라고 그렇죠. 그만큼 경기가 나빠진다는 예,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저는 뭐 연준이 금리 몇 % 올린다, 한국은행이 몇 %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요 시장 금리를 보거든요. 특히 10년 국채 수익률을 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 예. 오늘 조금 떨어졌잖아요. 10년 국채 수익률. 예, 10년 국채 수익 미국이 얼마 전에 3.47%까지 예, 올라가다가 오늘 2.8인가? 2.8 정도로 예, 떨어졌죠. 예. 2.81. 예.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다시 2년짜리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채 수익률 10년짜리도 한때 3.8%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3.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이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장기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 물가가 들어 있습니다. 내년 경제 좀 안 좋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존금리 인상은 이 시장금리에 후행해요. 그렇죠. 사실 먼저 시장금리가 오르고 경기 좋아지고 물가 오르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연준이나 뒤따라 금리를 인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시장금리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올 연말 가서 금리를 못 올리거나 못 올리죠. 내년에는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침체가 오고 이제 물가도 오히려 내려가고 소비가 안 되니까 물가도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건 수요층보다 공급층 요인이 더 큰데요. 예. 예, 그런데 소비가 안 되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원유를 우리 기름 덜 쓰고요. 맞아요. 그다음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기업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원유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국제유가 WTI가 8%가량 떨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누가 JP 모건이었나? 어디서 380불 간다고는 그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오히려 국채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러시아가 뭐 극단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조치를 취하면은 예. 뭐 그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어제 그 시티은행에서 보니까 연말에 유가가 배럴당 65달러까지 떨어진다. 네, 이런 실제로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예. 8%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 전망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JP 모간은 오히려 안 맞고 그죠? 예. 네. 예, 저도 그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국제 유가를 볼 때 우리 코스피를 봐요. 사실 그 2007년 무렵에도 유가 150달러 갈 때 뭐 골드만삭스 같은데 200달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죠. 예, 그런데 먼저 우리 주가가 떨어졌어요.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 수출이 안 되고 세계 경제 성장은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우리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유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지금 우리 주가가 고점에서 1000포인트 30%나 떨어졌어요. 이 우리 주식시장이 말해주는 것은 앞으로 세계 경제 안 좋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에일대학의 스티븐 노치 교수 같은 분들은 한국 금융시장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그럽니다. 옛날 그렇죠. 강부들이 이거 그렇죠. 일할 때 네.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카나리아가 비틀거리거나 죽으면 이산화탄소가 소리가 안 예. 씻으니까.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카나리아라는 거죠. 제일 네. 빠르다는. 우리 지금 카나리아가 지금 우리 주가가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유가는 일시적으로 뭐 러시아 뭐 푸틴이 어떤 충격을 줘서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네요. 결국은 오르더라도 금방 다시 떨어지려고. 그렇죠. 그랬어요. 다른 원자재들은 다 폭락했는데 예. 원유만 지금 전력 때문에 좀 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쨌든 10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지금 오늘 보니까 또 1,300원대로 예, 좀 넘었죠. 1,306원인가 8원인가 예. 그렇던데 이거 보면 너무 환율 보면 무서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환율?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또 우리가 옛날 생각이 나죠. 예. 우리 외환위기 거지 않느냐. 맞아. 예. 예. 사실 그 2008년에는 1,530원까지 월말 기준으로 갔었거든요. 예. 지금 1,300원 넘었는데요. 아까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이나 명목 GDP에서 지금 저평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 똑같은 논리로 우리 환율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1,300원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력에 그렇죠. 비해서 너무 높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우리 저 애완보유 지난달에 저 94억 달러 줄어들었다 신문에 예. 뭐 대표- 많이 대출을 하죠. 맞아요. 영장하게 나왔던데. 예. 그래서 굉장히 저 겁을 주는데요. 예. 우리 저 애완보유액이 아직도 4,300억 달러 예.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2008년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였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883억 달러 흑자였고요. 예. 올해 많이 줄어들지만 400억 달러 안팎 흑자를 낼 겁니다. 저는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좀 많이 걱정하는데, 물론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저는 한 160억 달러 정도 적자 나리라고 보는데요. 근데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97년 외환위기 경상수지 흑자가 98년부터 계속 났거든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미국 주식 사고, 미국 채권 사고, 맞아요. 유럽 주식 사고, 유럽 채권 맞아요. 샀어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 투자 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였는데요. 배당, 그 다음에 이자 소득. 이게 200억 달러입니다. 그 돈이 올해도 저는 200억 달러 들어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 쪽 계속 흑자나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같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300원 환율은 너무 높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최근에 달러 가치가 또 지수가 106이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달러 가치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네,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이게 올랐는데요. 근데 그 내면, 미국 경제 내면을 보면은 또 미국의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러 가치 상승이 지속될 수는 없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7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하고 나면은 미국도 그 다음에는 뭐 금리 많이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8, 9월 달에 오르는 이유를 물가 상승률 둔화,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선행지 순환매도 일지조 반등 하나 더 보태면은 외국인 주식 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 예, 산다. 예. 지금 환율이 1,300원은 너무 높다는 너무 거죠. 높죠. 예. 제가 뭐 적정 환율 수준 추정해 보니까 뭐 추정 방법에 따르지만 1,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1,200원. 예. 저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
여기에 접근해 갈 것이다. 네, 네. 예, 그러면은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살 때 단기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예, 1,300원에서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3분기 중후반에는 예, 특히 미국 FOMC 끝난 다음에는 예, 환율이 달러같이 떨어지고 원화같이 상승하고 외국인이 주식을 예, 살 수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 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운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